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4년 숙명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가 MLS 서부 컨퍼런스 결승이라는 마지막 무대에서 기어코 마주했습니다. 19살의 굴욕적인 첫 만남부터 러시아 월드컵의 기적까지 레전드가 걸어온 모든 길과 지친 투혼이 이 영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감동의 여정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함께 해주시겠어요? 밀러의 마지막 도발을 넘어 손흥민이 MLS 왕좌에 오를 수 있을지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들어갈 수 있잖아. 왜 들어가지 않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1년 독일 함부르크의 한 경기장. 갓 20살이 되기 직전의 어린 동양인 공격수 등번호 40번. 손흥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결정적인 슈팅이 야속하게도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그 굴욕적인 순간 뮌헨의 등번호 25번 토마스 밀러가 다가와 능글맞은 미소로 이렇게 속삭였죠. 헤이, 꼬마. 힘내. 이 정도 덩치 차이면 골대가 너한테 좀 무서웠을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잘해봐. 하지만 아마 안 될걸. 19살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그날의 패배 1대4. 그리고 냉혹한 언론의 평가 아시아 선수의 한계는 명확하다. 손흥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굴욕, 내가 14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아줄게. 이 영상은 손흥민의 가장 처절하고 감동적인 복수극, 그리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이슈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살의 손흥민에게 그날의 패배는 단순한 일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아시아 출신 선수 앞에 토마스 밀러라는 이름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진 순간이었죠. 경기 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 굴욕적인 순간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손흥민은 다짐했습니다. 밀러, 당신이 나를 꼬마라고 불렀지만 나는 반드시 당신을 넘어서는 선수가 될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토마스 밀러를 넘어서야 할 운명의 라이벌로 각인되었고 그것이 그의 잔혹했던 유럽 무대 첫 만남이자 기나긴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밀러에게서 느꼈던 쓰라린 패배감은 손흥민의 심장을 단단하게 벼려내는 담금질이 되었습니다. 19살의 어린 손흥민은 토마스 밀러가 자신이 아시아 선수로서 극복해야 할 유럽 축구의 상징적인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함부르크에서의 시간 동안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밀러처럼 되지 않더라도 밀러를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 아버지의 가르침과 독일에서의 혹독한 훈련이 시너지를 냈고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빠른 아시아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공을 다루는 기술은 섬세해졌고 슈팅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부족했던 강인함을 얻기 위해 몸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 동료는 말했습니다. 손, 너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 사냥꾼 같아. 그는 오직 밀러에게 당한 굴욕을 갚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훈련에 임했습니다. 2013년 여름 손흥민은 독일의 또 다른 강팀인 바이어 04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챔피언스리그라는 꿈의 무대를 밟았고 유럽 최고의 팀들을 상대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골을 넣고 포효했을 때 손흥민은 이제야 밀러에게 한 걸음 다가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도 그는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과 맞서야 했습니다. 2014년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뮌헨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손흥민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맹활약했지만 팀은 후반전 뼈아픈 실점을 허용하며 1대2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점의 중심에는 토마스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골을 넣지 않았지만 영리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하며 동료에게 완벽한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간을 지배하는 남자였습니다. 경기 후 밀러는 손흥민에게 승자의 여유와 오만을 담아 말했습니다. 꼬마, 이제 꽤 컸는데?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이겨. 팀을 승리로 이끄는 건 아직도 내가 한 수 위지. 2015년 여름 손흥민은 꿈의 무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밀러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로 인정받는 것. 토트넘에서의 그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독일 축구와는 다른 거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양발 슈팅으로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 등 수많은 업적을 쌓으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월드클래스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 밀러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기량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엿한 세계 정상급 공격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집요했습니다. 클럽 축구의 가장 높은 봉우리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토트넘은 어김없이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습니다. 2019년 10월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 손흥민은 초반 선제골을 터뜨리며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기회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뮌헨의 조직력은 토트넘을 압도했고 최종 스코어는 2대7이라는 굴욕적인 참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기회는 많았지만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밀러는 직접 골을 넣지 않았어도 끊임없이 수비진을 괴롭히며 팀 승리를 설계했죠. 경기 종료 후 밀러는 다가와 비수를 던졌습니다. 소니, 내가 아무리 프리미어리그에서 날고 기어도 우리의 클래스는 달라. 너는 골을 넣었지만 너의 팀은 무너졌어. 내가 말했잖아. 승리하는 법은 내가 한 수 위라고.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전 맞대결 전적은 여전히 손흥민 0승. 그는 이대로 밀러를 영원히 넘지 못하는 만년 2인자로 남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좌절은 그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조국의 자존심을 걸고 라이벌을 넘어설 단 하나의 기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6월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는 세계 최강의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대표팀의 핵심 선수 바로 토마스 밀러가 버티고 있었죠. 한국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독일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밀러를 이겨야 한다. 우리의 자존심을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꼬마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이야 손흥민. 내가 밀러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14년 묵은 라이벌의 대결, 그리고 조국의 운명이 걸린 단 한 번의 기회. 그날의 카잔 아레나는 손흥민 축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운명의 무대였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독일의 일방적인 공세였습니다. 그들은 전반 내내 한국을 압박했고 수십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밀러는 노련하게 한국 수비진을 유린하며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죠. 하지만 운명은 그날 독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밀러의 슈팅은 신들린 선방에 막히거나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밀러는 초조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0대0 스코어는 독일에게는 절망, 한국에게는 희망의 끈을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은 자신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14년 라이벌의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40초경.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은 중앙선 부근으로 튕겨나왔고 손흥민은 이미 전력으로 상대 골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60m 단독 질주. 밀러, 내가 나에게 꼬마라고 했을 때, 내가 7대2 패배 후 승자의 빛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의 14년 앙금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나왔고 손흥민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왼발로 공을 골문에 밀어 넣었습니다. 골! 공이 골망을 흔들었을 때 손흥민은 14년 동안 짊어졌던 모든 짐을 한 번에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19살의 굴욕을 딛고 밀러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섰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경기는 한국의 2대0 승리. 한국은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키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손흥민은 패배 속에서도 승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절망에 빠진 밀러에게 손흥민이 다가갔습니다. 밀러는 승자의 미소 대신 경의를 담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축하해. 정말 대단했어. 그 마지막 골, 넌 정말 빨랐어. 손흥민은 그에게 악수를 청했고 짧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14년 라이벌전의 마침표이자 서로를 진정한 선수로 인정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드디어 밀러와의 공식전 전적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그 승리는 월드컵에서 독일을 침몰시키는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에 입단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문화에서 축구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편안한 은퇴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손흥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MLS에서도 여전히 최고가 되기를 원했고 이곳에서도 자신의 리더십과 실력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LAFC에서의 손흥민의 활약은 폭발적이었죠. 그는 MLS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득점과 도움 부문에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팀을 서부 컨퍼런스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밀러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정점. 그의 축구 인생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토마스 밀러, 은퇴를 미루고 MLS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입단. 손흥민은 그 뉴스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밀러가 하필 자신과 같은 서부 컨퍼런스의 팀으로 오다니. 운명은 참으로 얄궂었죠. LAFC 동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밀러가 너 따라서 온 거 아냐? 복수하러?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그에게 밀러가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MLS에서도 경쟁심을 느낄 만한 상대, 즉 손흥민을 찾았기 때문에 왔다고 전했습니다. 밀러가 마침내 그를 경쟁 상대로서 인정하고 따라온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 재회를 14년 라이벌, 미국에서 재회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LAFC와 밴쿠버의 경기를 운명의 더비로 명명했습니다. 밀러가 밴쿠버에 입성했지만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한 원팀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죠.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 전체를 조율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겸했습니다. 과거 밀러가 늘 지적했던 팀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십을 그는 LAFC에서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주장으로서 라커룸을 이끌었고 모든 동료는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의 환상적인 키패스는 동료 공격수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었고 팀 전체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진짜 원팀이었습니다. 그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의 스탯을 넘어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었죠. 손흥민과 공격수 데니스 부안과의 콤비 플레이, 바로 흥부 듀오의 시너지는 MLS를 뒤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폭발적인 득점은 물론 리그 도움왕 경쟁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을 서부 컨퍼런스 1위로 마친 LAFC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했습니다. 1라운드 상대는 시애틀 사운더스. LAFC는 시애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키패스 10개를 기록하며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부안가는 그의 패스를 받아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시애틀을 완전히 압살하며 서부 컨퍼런스 결승으로 가는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미국 언론은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LAFC는 이제 손흥민의 팀이다. 그의 리더십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차원이 다르다. 그는 이 리그에서 메시 다음 가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밴쿠버 역시 밀러의 합류로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플레이오프에서 승승장구했고 LAFC가 기다리는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운명의 서부 컨퍼런스 결승. 손흥민의 LAFC와 토마스 밀러의 밴쿠버의 맞대결이 성사된 것입니다. 밀러가 합류한 밴쿠버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동시에 기록하며 가장 밸런스가 좋은 팀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밀러가 가진 최고의 강점인 조직력 극대화 능력이 밴쿠버에 그대로 이식된 결과였죠. 손흥민은 밴쿠버의 경기 영상을 밤새도록 분석했습니다. 밴쿠버의 전술은 치밀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깊숙이 내려 단단한 벽을 쌓고 순간적인 역습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는 여전히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그는 공을 잡지 않고도 경기를 지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손흥민이 보기에 밀러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축구 지능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밀러와의 운명적인 컨퍼런스 결승을 앞두고 손흥민에게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소집이었습니다. MLS 플레이오프가 한창이던 시기, 피파 A매치 기간이 겹쳤습니다. 대표팀은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중요한 부산 홈 경기와 모로코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LA에서 부산, 그리고 다시 모로코까지 이어지는 살인적인 일정은 그에게 엄청난 체력적 부담이었습니다. 구단주와 코치진은 그에게 모로코 원정을 포기하고 결승전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지만 손흥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구단주님, 저는 대한민국의 주장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팀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밀러와의 결승전도 중요하지만 조국의 월드컵 진출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의 책임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적인 강행군을 소화했습니다. 부산 모로코 2연전을 강행하는 동안 그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주장으로서 모든 경기를 소화해냈고 두 경기 모두 승리하며 조국을 월드컵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LAFC 훈련에 합류한 손흥민을 보며 미국 언론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일정은 인간이 가능한가? 손흥민의 책임감은 경이롭다. 손흥민은 체력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 그는 이제 밀러와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지친 육체 속에 14년의 복수심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 국가의 영광과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캡틴이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결승전 하루 전날 밤, 손흥민은 LAFC 팀 호텔방에 홀로 앉아 밴쿠버와 밀러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밀러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더욱 간결하고 영리해졌습니다. 밀러는 손흥민이 어디로 뛸지, 언제 패스할지 모두 예상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제 축구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그가 MLS에 입단하며 적어두었던 3가지 목표가 선명했습니다. MLS 컵 결승 진출, 메시와의 꿈의 결승전, 그리고 한국 대표팀 월드컵 조추첨 유리한 포트 확보.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밀러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때 에이전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밀러도 밴쿠버 팀 호텔에서 4경기 영상만 계속 돌려보고 있대. 14년간 너를 이겨왔지만 월드컵 패배 이후 너를 가장 경계하고 있어.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밀러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손흥민은 밀러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자신의 마지막 전술을 적었습니다. 밀러가 예상하는 나의 움직임 스피드, 인사이드 커팅, 강력한 슈팅.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밀러가 예상하지 못하는 나의 움직임 리듬을 깨는 순간적인 정지,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서의 플레이. 손흥민은 밀러가 예측하는 방식을 버리고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14년 라이벌에 숙성된 승부욕이 다시 뜨거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밀러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낸 것이죠. 이 새로운 전략이 과연 밀러의 완벽한 조직력을 깨부술 수 있을까요? 2025년 11월 LAFC의 홈 경기장. 서부 컨퍼런스 결승전 당일. 경기장은 5만 관중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태극기를 흔드는 LAFC 팬들과 독일 국기를 든 밴쿠버 응원단으로 양분되어 있었죠. 그것은 14년간 이어져 온 손흥민과 밀러의 라이벌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경기 시작 15분 전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는 터널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밴쿠버의 주장 완장을 찬 밀러는 진지하면서도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밀러가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14년. 우리가 이렇게 다시 결승 문턱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오늘도 승리는 내가 가져간다. 손흥민은 밀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밀러, 당신의 경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겁니다. 14년의 굴욕과 복수, 그리고 조국을 향한 책임감. 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당신을 완전히 넘어서겠습니다. 밀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군. 주심의 휘슬이 울리고 킥오프의 순간. 14년의 역사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준 채찍이었던 밀러를 향해 손흥민은 달려갔습니다. 그는 과연 밀러를 넘고 운명의 숙적 메시가 기다리는 MLS 컵 결승으로 갈 수 있을까요? 손흥민의 14년 복수극과 MLS 왕좌를 향한 마지막 전투, 그 서부 컨퍼런스 결승전이 지금 막 킥오프되었습니다. 이 치열한 여정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